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인공지능이나 트랜스휴머니즘 관련된 저서를 읽다 보면 나오는 용어이죠. 기능주의와 관련돼서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기능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휴먼이 온다, 이종관 교수님이 지으신 책이죠. 여기에서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철학적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스트롬이 제시하는 슈퍼 인텔리전스를 쓴 철학자죠. 이 트랜스휴머니즘의 비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상반되는 철학적 입장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유물론적 환원주의와 기능주의이다. 유물론적 환원주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시켜 설명하려는 입장이다. 반면에 기능주의는 지능이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기능이며, 기능은 다양한 물리적 기반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주의는 철학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심리철학의 용어이고, 철학자인 힐러리 퍼트넘이 창시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퍼트넘은 나중에 이 기능주의를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인간과 컴퓨터는 다른 물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죠.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은 단백질, 궁극적으로는 탄소이며, 컴퓨터를 구성하는 물질은 실리콘이다. 그러나 인간과 컴퓨터는 동일한 계산 기능, 동일한 정보 처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계산과 같은 지능적 상태는 진료와 분리되며, 따라서 지능은 반드시 인간의 몸과 같은 생체를 기반으로 할 필요가 없다. 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두뇌와 같은 생체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능주의라는 이 철학적 용어, 입장, 이게 이제 함의하고 있는 것은 이 컴퓨터도 인간의 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능주의에 대해서 한계점을 지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하이데거 철학을 전수받은 휴버트 드레이퍼스라는 이제 학자입니다. 이 계산주의 방식의 한계를 지적을 했고, 계산주의 방식으로는 인간의 의식을 구현할 수 없다라는 책, What Computers Can Do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책은 1972년에 나온 책인데요. 유명한 책이고요. 그리고 1992년에는 What Computers Still Can Do라는 책을 써서 연결주의에 대해서는 고전적인 계산주의보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드레이퍼스는 인간의 인지활동이 배경과 미래 예지, 그리고 몸과 함께 육화된 형태로 일어나며, 따라서 알고리즘을 작동 원리로 하는 인공지능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우리의 삶은 부분적으로 과거 경험에 의해 결정되어 있음과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열려있는 미래 기대로 구성되어 있는 지평 구조를 보인다. 그래서 이 과거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뭐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어릴 때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탕수육을 먹다 체했다. 근데 이제 탕수육을 먹기 싫어지는 것, 그런 것들. 그 과거 경험이 그 사물을 인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과자를 먹는다. 근데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과자를 먹는다. 이때도 느낌이 다르고요. 그리고 군대에 휴가 나온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달려가는 마음은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기대감에 그 사물을 인지하는 그 모습들, 햇빛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인지 과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보 처리 과정처럼 알고리즘을 통해 명시적으로 형식화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암묵적 인지는 인식 주체에 의해서는 결코 투명화될 수 없는 비대상적 지평 구조를 갖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탄다던가 운전을 한다던가 그런 게 너무 이제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특별히 인지하지 않아도 그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는 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비대상적 지평 구조를 갖고 있고 인간의 지능은 컴퓨터와 같은 규칙 기반 기호 처리 인식 모델로는 구현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이 드레이퍼스가 비판하는 것은 이제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주로 이제 계산주의 방식의 한계를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휴머니즘에 숨어있는 기능주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지능의 최화 문제입니다. 현재 트랜스휴머니즘은 데카르트적 정신물질 이원론처럼 정신을 육체에서 분리 가능한 정보 패턴으로 간주하고 있다. 마빈 민스키, 레이 커즈와일, 한스 모라백 이런 학자들은 인간을 능가하는 영생의 트랜스휴먼의 출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 바렐라, 안토니오 다마지오 이들의 입장에서 뇌와 뉴런을 연구하는 인지과학자들은 인지활동이 뉴런의 연결관계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몸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몸은 지능에 대해 하드웨어와 같은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지능이 몸의 지능으로서 발휘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몸은 지능에 대해 대체 불가능한 존재론적 위상을 갖는다. 그래서 예전에 살펴본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느끼고 아는 존재에는 이런 설명이 나오죠. 알고리즘은 레시피처럼 생각해야 한다. 레시피는 요리에 도움을 주지만 요리 자체는 아니다. 레시피만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요리를 실제로 맛볼 수 없다. 마음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에 불멸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유기체 안에 살아있는 뇌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런 일이 레시피만을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설령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해도 결국 사람들은 요리의 실제 맛을 느끼지도 냄새를 맡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가장 핵심적이고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방하면서 일반적 지능을 모방하면서 필요 없고 불편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했을 어떤 것을 배제했다. 느낌. 우리에게는 항상성 명령에 따르는 느낌대로 작동하는 기계를 만들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로봇에게 지속적인 존재를 위해 조절과 조정을 필요로 하는 몸을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느낌, 몸 이런 것이 어떤 것을 아는 데 있어서 좀 더 앞에 오는 것이다. 좀 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시피만으로는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알아본 바 있는 몸의 인지과학에서 프란시스코 바렐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체화된 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 운동 능력을 지닌 신체를 통해 나타나는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인지현상이다. 둘째, 이 개별적 감각 운동 능력들은 그 자체가 보다 포괄적인 생물학적, 심리학적, 문화적 맥락에 속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부터는 이 기능주의에 대한 철학적인 비판들, 유명한 비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기능주의자들, 반기능주의 전선에서 이 보는 이 기능주의의 문제점은 뭐냐면 감각지를 무시하고 있다. 그 어떤 기능주의도 내적 경험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유명한 논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머스 네이글의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네이글에 따르면 심신 문제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은 의식의 문제이다. 여러 심적 상태에 관해서 완전하게 만족스러운 기능주의적, 유물론적, 신경생물학적 설명을 드디어 갖추게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그러한 설명은 의식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자, 누군가 박쥐의 신경생리학에 대해 완벽한 지식을 갖출 수 있다. 박쥐가 생활하고 방향을 탐지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기능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완벽한 지식을 갖출 수 있다. 그렇지만 그의 지식에는 여전히 무엇인가가 빠져 있는 것 같다.
박쥐 입장에서 보면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박쥐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 바로 이것이 의식의 본질이다. 모든 의식적 존재에는 자기 존재를 자기의 입장에서 본다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 의식에 관한 객관적 설명에서는 빠져 있다. 그 다음에 프랭크 잭슨의 메리가 모르고 있는 것. 메리라는 여자를 이제 가정을 하는 건데요. 신경생리학에 관해서 완전하고도 종합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색깔 스펙트럼과 빛의 물리학에 대해서도 완전한 지식을 갖추었다. 하지만 그녀가 완전히 흑백으로만 이루어진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상상해보자. 그녀는 흰색, 검은색, 회색의 그림자 외에는 색깔이 있는 것이라고는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녀의 지식에는 무엇인가가 빠져 있음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빨간색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녀는 전혀 모를 것이다.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빨간색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계속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드블록의 중국 민족이라는 논변입니다. 두뇌에는 1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10억 명의 중국 인민이 있다고 상상하자. 그러면 이제는 두뇌가 일정한 기능주의적 단계들을 밟아나가듯이 중국 인민 역시 그와 똑같은 단계를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하자. 하지만 두뇌가 심적 상태를 가지듯이 이 경우에 여전히 중국 인민은 민족 전체로서 아무런 심적 상태를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논변인 존 썰의 중국어 방 논변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호들을 방 밖으로부터 봤는데 이것이 문제에 해당한다. 그러면 규칙집을 뒤적여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낸다. 책에 적힌 대로 상자에서 기호들을 꺼집어내어 프로그램의 규칙에 따라 그것을 조작하여 문제가 요구하는 기호로 짜맞춘 다음 방 밖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것은 대답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 방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제 밖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적혀져 있는 이제 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규칙집이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중국어를 이해하는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은 중국어를 이해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책에 적힌 규정대로 잘 수행하면 내가 중국어 이해를 측정하는 튜링 테스트에 합격했다고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중국어를 한 글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에 대해서도 진짜 많은 이제 반박이 있었고 그 반박에 대해서 존설이 다시 재반박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은 살펴보지 않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비의 가능성. 물리적으로는 모든 측면에서 나와 정확히 똑같지만 아무런 심적 활동도 없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 철학에서 좀비란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만 아무런 심적 활동을 가지지 못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좀비가 논리적으로나마 가능하다면, 즉 어떤 시스템이 아무런 심적 활동 없이도 인간과 똑같은 행동, 기능 메커니즘, 물리적 구조까지 갖출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행동주의와 기능주의의 분석은 오류이다. 이 네이글의 논변은 마음 없이도 인간의 신체는 존재할 수 있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마음은 신체와 같지 않으며 신체의 그 어떤 부분도 아니고 신체가 수행하는 그 어떤 기능과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능주의와 계산주의는 사실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유사하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연결주의도 요새는 계산주의에 포함시키는 학자들도 있고 뭐 여전히 이제 대립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기능주의, 계산주의, 연결주의를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진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데니얼 데닛 철학자, 닉 보스트럼, 레이 커즈와일,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스티븐 핑커, 다 이런 맥락에 있는 거고 이제 퀄리아, 의식, 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안토니오 다마지오, 프란치스코 바렐라, 그 다음에 슈버트 드레이퍼스, 그 다음에 존 썰 등의 학자들이 있는 거고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제리 포더라는 이제 학자입니다.
이 퍼트넘의 제자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기능주의로 분류가 되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계산주의에 대한 주장도 했었지만 나중에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티븐 핑커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비판서인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산주의 마음 이론으로는 인간의 기초적 추론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뭐 이런 종류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심리 철학의 어떤 전공자들이 아니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전선들이 있는데 좀 단순화해서 생각을 하려면은 이 기능주의를 축으로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되는 그런 진영이 하나가 있고 다른 진영 하나는 의식이나 몸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진영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